인간. 이 만약에 법률 관계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은 당연히 중요한 건 뭘 볼까요? 법률 관계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전부 다 법률 관계 내용을 봐요. 뭐 중간 단계로 무슨 호의 관계 이런 거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개념만 좀 봐두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법률행위 의의가 나오죠.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2번에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어서 처음에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명령이었어요. 명령. 법규범이 소위 정언적인 명령이다라고 했는데, 뭐 살인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이런 게 법규범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조건적인 명제라고 해요. 조건적인 명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건을 갖추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의 법규범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요. 훔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요. 하지 마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요건에 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요건을 구성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빼고 뒤에 것만 보면 일정한 사실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건이 만들어지고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사실이 반드시 2개부터여야 돼요?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한 가지의 사실이 곧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에 재료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재료, 김치도 있어야 되고요. 뭐 돼지고기도 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만들어서 음식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맛이 난다. 이런 의미로 비유를 해요. 근데 어떤 음식은 그 재료 자체가 곧바로 그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이라고요? 한 개 이상. 단 한 개가 있어도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봤습니다. 갑이 을에게 야, 너 내 부동산, 내 아파트 1억 원에 안 살래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그런 의사표시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청약이다라고 했어요. 청약. 약속을 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청약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어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얘가 뭘 해야 될까요? 승낙을 해야 돼요. 아, 좋다.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의 합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냐면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앞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이 비어 있을 테니까 너 한 달에 월세 10만 원씩 내고 우리 집을 빌려 쓰지 않겠느냐. 을이 좋다 이러면 그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또는 갑이 을한테 우리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월급 뭐 300만 원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하지 않을래? 을이 좋다 이러면 고용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이죠. 고용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바뀔 수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법률 사실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청약하고 승낙하고 2개요. 2개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요건을 갖춘 거니까 효과가 발생합니다. 갑은 을에게 이 부동산에 뭘 해줘야 되냐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죠. 돈. 그렇죠? 그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권리가 변동돼요. 그 권리의 변동은 소유권이 갑에서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을에게.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금이 지급되고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은 법이 강제하는 거예요? 얘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는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걸 소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효과가 발생하는 건 꼭 자기가 원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다고 했죠. 상속은 자기가 원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정해놨다고 했어요. 법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효과가 생기는 건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하고 상관없이, 의사하고 상관없이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당사자가 원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중요할까요? 법률 행위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법률 행위. 이건 법이 정하는 거니까 법률만 보면 되는 거고 법률 행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적어보면 자, 법률행위란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냐면 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법률행위라는 건 그럼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여기에 비춰볼 때 법률행위라는 건 법률 사실일까요? 요건일까요? 써있죠?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뭘까요? 법률 사실이고, 요게 법률 사실이고 요 의사표시로 만들어진 법률행위가 바로 이 요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률 요건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법률행위를 하면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계약. 이런 거 하면 이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법률행위 한다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그렇죠? 독일에서 만들어낸 개념인 거예요. 법률행위는. 우리가 보통 뭐 집 사러 계약하러 가면 친구가 야, 너 어디 가냐? 이러면 보통은 나 계약하러 가라고 하든지 집 사러 가 이런 말 하지 나 법률행위 하러 가 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왜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쓰냐면 넓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수많은 계약들이 있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단독행위 등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법률행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집에 가면 할아버지 계시고요. 할머니 계시고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이 있어요. 이거 다 말하기 힘들잖아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가족이라고 하면 되겠죠? 가족. 사과, 배, 감, 귤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통칭해서 뭐라고 하면 돼? 과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종신정기금 우리 민법이 정하는 것만 해도 15가지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열거하기 힘드니까 이것들을 통칭해서 부를 용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바로 법률행위예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OX에 맞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의사표시.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을 써요. 아까 민법의 지도 원리가 사적 자치라고 했죠.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알아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뭘 하기 때문이야?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바로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가 무효예요. 무효. 자,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다. 그러면 법률행위만 유효가 될 수 있을까요? 법률행위도 무효가 돼야 될까요? 얘도 무효가 돼야죠.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면 법률행위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라는 건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이 고장나면 당연히 모두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 고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법률행위에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기면 그건 곧바로 법률행위의 흠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